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랑 캐나다 전역에서 요즘 점점 더 많이 이야기되는 거죠. 이 조립식 주택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그 BCREA 자료 있잖아요.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그 연방정부가 최근에 무려 250억 달러 규모로 빌드 캐나다 홈스 프로그램을 발표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상당히 큰 규모죠. 이게 그냥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립식 주택 산업에 정말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아서요.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단순한 정책 이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 보면서 조립식 주택이 정확히 뭐고 정부나 업계는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, 그리고 이게 정말 BC주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이걸 좀 명확히 해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게 그냥 집 짓는 또 다른 방식,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비용이나 시간, 심지어 건설 폐기물까지 줄이면서 또 지속 가능성은 높이는, 어쩌면 주택시장 자체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. 이런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아,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. 흥미로운데요. 그럼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짚어보죠. 자료 보니까 오프사이트 건설,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 미리 만드는 이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하나는 패널라이제이션이라고, 이건 벽, 바닥, 천장 같은 걸 패널 형태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. 비시주 건축업자들도 이미 꽤 쓴다고요. 네, 그렇죠. 이미 익숙한 방식일 수 있어, 많은 분들께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듈러, 혹은 볼류메트릭이라고도 하는데, 이건 방 하나 혹은 아예 집 전체를 거의 완성된 상태로 하나의 덩어리 모듈로 공장에서 만들어요.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걸 레고 블록처럼 쌓아서 완성하는 거죠. 아, 레고 블럭. 비유 좋네요. 훨씬 더 완성된 상태로 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현재 비시주 전체 주택 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한 5%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.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 5%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. 현재 이 조립식 주택 공장들이 가진 생산 능력의 일부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. 아, 유유 생산 능력이 꽤 있군요. 네, 실제로 모듈러 BC라는 관련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BC주 신규 주택의 한 25%까지 이걸로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해요. 지금 이 남는 생산 능력이랑 또 정부 지원을 생각하면 아주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수도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정부 지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그 연방정부의 빌드 캐나다 홈스 프로그램 있잖아요. 250억 달러.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하는 건가요? 아, 네. 그 프로그램은 주로 공장 생산 라인을 좀 더 자동화하고 또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추가 인력 고용을 돕고 그리고 이제 대량 주문을 통해서 생산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생산성 자체를 끌어올리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BC 주정부 차원에서도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이 2024년 선거 때였죠. 주택을 좀 더 빠르고 싸게 공급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 분야 성장을 신속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연방이랑 주정부 양쪽에서 다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와, 확실히 정부 의지가 강하네요. 그럼 속도나 비용 절감 말고 또 다른 장점들도 있겠죠? 아까 품질 얘기도 살짝 하신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아무래도 통제된 공장 안에서 만드니까 비나 눈 같은 날씨 영향을 안 받잖아요. 그래서 품질을 일정하게 높게 유지하기가 좋죠. 그리고 단계별로 품질 검사를 하니까 건축 법규 같은 거 맞추기도 더 수월하고요. 특히 에너지 효율 기준, 이것도 장점이에요. 에너지 효율이요? 네, 이미 에너지 스텝 코드 4 수준 이게 신축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중에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. 이걸 만족하는 유닛도 꽤 많다고 합니다. 오, 에너지 효율까지 잡는다니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데요. 그렇죠. 여기에 더해서 그 표준화된 4가구나 6가구짜리 주택 설계안이랑 최근에 단독주택 부지에 여러 가구를 지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잖아요. 주택법 44조. 이 두 개가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 클 것 같은데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표준화된 설계를 쓰고 또 법적으로도 여러 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지산에 딱 붙어있는 저렴하고 괜찮은 다가구 주택을 BC주 전역에 도시든 작은 마을이든 정말 빠르고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. 당신께서 사시는 동네 풍경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죠. 네, 정말 그렇겠나요.
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장점만은 가득한 것 같은데,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겠죠. 자료에서도 몇 가지 짚어주고 있던데요. 물론입니다. 없는 게 이상하죠. 우선 그 지역 정부들, 지방 정부들의 협조가 꼭 필요해요. 조립식 공정에 맞춰서 계획 승인이라던가 현장 검사 절차 같은 걸 좀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좀 더 효율적으로요. 행정 절차가 걸림돌이 될 수 있군요. 네, 다행히 이걸 돕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고는 해요. 아, 다행이네요. 그거 말고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돈 문제나 아니면 그 큰 모듈 옮기는 거, 운송 문제 같은 것도 있을 법한데요. 네, 맞아요. 자금 조달 문제. 특히 그 주택 구매할 때 대출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 있잖아요. 고비율 모기지. 이 절차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CMHC, 그러니까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랑 협력 중이라고 하고요. 아, CMHC랑요? 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 문제. 이게 집 모듈이 완성된 상태로 오면 엄청 크거든요. 이걸 도로로 옮기려면 교통부나 지방정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데 이 절차도 좀 더 간소화하고 원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기술적인 문제, 행정적인 문제, 금융 문제 다 엮여 있네요. 근데 이런 것들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바로 사람들 인식 문제 아닐까요? 아, 네, 맞습니다. 그게 어쩌면 가장 큰, 허들일 수도 있어요. 아직도 많은 분들이 조립식 주택하면 뭔가 좀 임시 건물 같거나 아니면 저기 광산 캠프처럼 좀 저렴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선입견이 좀 있죠. 네. 근데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오늘날의 조립식 주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품질도 높고 에너지 효율도 좋고 비용 효과적이면서 심지어 맞춤 디자인까지 가능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BC주에 많은 집 사려는 분들 또 세입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완벽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. 이 인식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확실히 그렇겠네요. 뭐 아주 비싼 맞춤형 고급 주택 시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에서 짓는 방식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주택 시장에서는 이 조립식 방식이 BC주 주택 공급난 해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, 이런 전망인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당신께서 만약 BC주의 주택 공급 문제나 뭐 건설 방식의 혁신 아니면 지속 가능한 건축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조립식 주택의 부상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BC주의 조립식 주택은 일단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고요. 또 기존 공장들의 잠재력도 충분하고 비용이나 효율성 같은 확실한 장점도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성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아까 얘기했던 물류라든가 금융, 또 대중의 인식 같은 과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요. 그래도 주택난 해결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자료는 확실히 표준화된 설계를 쓰고 또 새로운 구역 지정 정책을 활용해서 빠른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네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속도랑 표준화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BC주 여러 동네들이 가진 좀 고유한 건축적인 색감이나 다양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효율성도 좋지만 그 동네만의 개성과의 균형, 이 분야가 커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